자, 큰일 났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9월이 고비가 될 거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9월 30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저를 조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딱 10월 초에 연휴 끝나자 말자 지금 일이 터지고 있지요. 근데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2% 가까이 포인트가 빠졌는데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 악재가 겹쳐서 이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됐다는데, 자, 지금 흥다그룹의 문제나 또 지금 이 공급 위주에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나 또 세계 코로나로 돈 푸는 문제, 그리고 뭐 전력난 문제, 또 기름값 인상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 지표에 이렇게 반영되면서 흔들리는가? 어제 2960포인트까지 갔다고 난리 났다는데 지금 코스피가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재 2926포인트, 오늘만 해도 35.53포인트, 1.2%가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933으로 21.38포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2.2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이 다 초토화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이 지금 신문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 보면 코스피 3000 붕괴, 유가 급등, 공급망 쇼크 등 악재 동시다발로 그게 겹쳐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이고 있다 부터 시작을 해서요. 인플레, 경기 둔화가 겹친 칵테일 악재. 자, 인플레하고 경기 둔화라는 것은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책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경험해 본 일이 별로 많지 않고요. 이론적으로 주로 의미를 해왔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전까지는 불황이면 물가 하락하고 호황이면 물가 상승이 일반적이고 그 이후에도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잠깐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불황인 사태가 70년도 들어와서 강해졌습니다. 60년대부터 이런 기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70년대는 중동의 오일 쇼크, 석유 파동 때문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보통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가 정체해 있을 때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소비 지출이 확대됐을 때 그렇다. 자, 이번에 한번 보세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수당에 가까운 생계비 지원이나 영업보상 지원 등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했죠. OECD 국가들이 15%에 가까운 지원을 작년 한 해에 했습니다. 이러니까 소비적인 재정 지출이 경기가 나쁜데도 확대되었고,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경기는 안 좋은데 명목 임금이 급상승을 하는 것.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 임금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해서 임금 상승이 가격 상승에 올라타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력난 같은 경우에 이 전력난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극심해지죠. 미국에는 코로나로 인한 항구의 물류난이 비용을 극심하게 정체시키고 있고, 이런 물류난에 편성해서 오일 가격의 상승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홍남기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런 자들의 무식함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한쪽에서는 경기 둔화, 한쪽에서는 물류 지체, 한쪽에서는 부동산 그룹의 볼락, 한쪽에서는
이 중국의 전력난 이런 것들이 전부 겹치고 또 미국이 10월 18일 날 이 부채 한도 부분을 그때까지 늘리지 못하면 연방 정부가 디폴트 지급 불이행 상태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서 동시다발로 우울한 기운이 지금 세계 경제를 미국에서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가는 미국 주가 잘 나가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나스닥, 스탠다드앤푸어스 그리고 일본 니케이, 홍콩 뭐 전부 내리앉으니까 완전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국내 주가 대부분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는 최고도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중국 어디를 봐도 악재만 넘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신중하게 투자. 연말까지가 아니라요. 이제 이 소용돌이에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장난이 아닌 게 오늘 막 나온 뉴스를 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지 구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현상에 지금 빠지고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고 하는 고민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재정이나 금융 정책 등이 좀 있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이거의 대응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작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지금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느냐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느냐 할 때 제가 양면적 요소가 다 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박을 동시에 받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모든 중앙은행들이 꺼려하는 최악의 경제적 상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기업과 가계의 투자 지출을 억제할 제일 쉬워요. 자, 디플레이션이면 부양 정책을 쓰면 되죠. 금리를 내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코로나 때 했던 행동을 하면 돼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이 경기가 더 장기 침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원래 불황인데 물가가 이상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면 이제 경기 자체가 아예 얼어붙는 상황이 되고 성급한 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2011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금융위기 직후에 식량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유로존 전체에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데서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부도가 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 지금 보면 전력난 등으로 공급망 붕괴, 또 더 나아가서 이 물류 문제에서의 공급망 붕괴,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노동력 부족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에너지 가격 상승도 겹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한은 통화 정책을 바꾸거나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을 공급적인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비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발생했을 때 빠지기 쉬운데 이걸 갖다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대응해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고 중앙은행이 뭘 하다가는 더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며 세계 경제 리스크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려있다.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으로 지금 공급망이 붕괴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 지체 현상이나 전력난까지도 겹쳤어요.
자, 그래서 실업률은 상승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이 최근 몇 달 동안 세계를 덮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서는 이제 안정으로 됐다 하지만 유로존은 여전한 상태인 겁니다. 자,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여기에 타격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데, 자, 오페크가 에너지 가격을 갖다가 올리기로 하면서 겨울이 닥치면 에너지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더 비쌀 거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에 중동 전쟁이 2번 일어나면서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한국에서도 고통이 컸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2차 스태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IMF조차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백신 보급 격차 운운하는데 이거는 개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대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 현재 국제 유가가 80달러로 폭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불을 지피고 있고 7년 이래 최고치의 유가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까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물가가 일상이 되고 경제적인 침체는 더 심화돼서 일자리나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주식 가격도 내려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자, 이것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오래 갈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과대하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가 국내에 굉장히 많아요.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이 경제 전문가나 경제 주체들의 마음속에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공포가 이번에 9월달을 기점으로 터져 놓으면서, 자,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달러는 오르고 중국에는 아마 이 부동산 회사들의 붕괴를 막지 못할 걸로 보이고 전력난 극복이 힘들 걸로 보이고, 유가는 100달러를 넘길 걸로 보이고,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지연 그리고 물가 상승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부터 부동산 시장을 이제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은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